혹시 숨 막히는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작은 성냥불에도 온 세상이 타버릴 듯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 때문에 말이죠. 주변 사람을 숨 막히게 만드는 분노, 그 불똥이 튀어 마음 졸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예측 불가능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 폭탄에 휘말려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비법들을 공개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부터 유형별 맞춤 대처법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지키고 관계의 평화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욱하는 성격,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속사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작은 일에도 세상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툭 던진 농담 한마디에 정색하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거나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불안감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나 비판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린다고 느끼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과민 반응하는 것이죠. 마치 작은 불씨에도 온 집이 다 탈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 사소한 자극에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온통 위험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상황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공격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과도한 방어 기제에 지쳐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 내 탓은 절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든 건 내비게이션 탓이야. 오늘따라 커피 맛이 엉망인 건 기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직원 때문이지. 무슨 일이든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무능력하고 부족한 존재로 낙인 찍힐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고 책임을 회피하며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내가 잘못될 리 없어. 모든 건 남들 때문이야. 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남 탓 공세에 진저리를 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웃다가 울다가 흥분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예측 불가능한 감정 변화를 겪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리듯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감정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번째 유형, 모든 것을 내 손안에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계획대로 움직여. 내가 정한 규칙을 따라.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단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만 현실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획일적인 사고방식과 강압적인 태도에
질식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욱하는 사람들은 불안, 두려움, 열등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이자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는 서툰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욱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5가지 마법 같은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해라는 말은 폭탄 스위치나 다름없습니다. 욱하는 사람에게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심을 자극하고 분노를 더욱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틀린 거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구는 것처럼 보여? 그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고 더욱 격렬하게 감정을 표출하려 할 것입니다. 마치 뚜껑을 닫으면 압력이 더욱 높아지는 압력소처럼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분노는 더욱 강력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속상하시겠어요? 와 같이 감정을 이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와 같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차분하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무덤처럼 침묵하는 것 또한 능사가 아닙니다. 욱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무책임하고 회피적인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더욱 분노하거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혼자 뛰쳐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감정만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리를 피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으니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해를 풀고 다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욱하는 사람들의 감정 배출구가 되어주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받아주다 보면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마치 독성 폐기물 처리장처럼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감정, 쓰레기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은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되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제게 화를 내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감정적인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감정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칭찬, 유머, 공감 등 긍정적인 감정은 굳어있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합니다. 유머는 긴장감을 완화하고 웃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맞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따라 옷이 멋있어 보이시네요. 그 말씀 들으니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되네요. 와 같이 진심이 담긴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번째, 감정 코칭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코칭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정 코칭은 다음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감정 인식하기 마이너스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화가 나셨군요. 속상해 하시는 것 같네요. 2단계 감정 공감하기 마이너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럴 만도 하시겠네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3단계 감정 표현 돕기 마이너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4단계 문제 해결 돕기. 마이너스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5단계 감정 조절 가르치기 마이너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다음부터는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감정 코칭은 욱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욱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5가지 마법 같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감정 폭탄에 휘말려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욱하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관계의 평화를 되찾으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욱하는 사람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욱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